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마스터카드, 티커 MA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글로벌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이다, 금리 인상이다 해서 다들 지갑 열기가 무섭잖아요.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더 탄탄한 실적을 내면서 월가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 카드, 마스터카드입니다. 사실 마스터카드는 그냥 결제회사 그 이상이거든요.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에 피를 돌게 하는 말 그대로 혈관 같은 핵심 인프라 기업입니다. 자, 오늘 이 거인의 진짜 모습은 어떤지, 어떻게 돈을 벌고 미래는 어떨지, 또 우리가 모르는 위험은 없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전 세계에 깔려있는 마스터카드 브랜드 카드가 무려 37억 장.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 인구 거의 절반이 하나씩 들고 있는 셈이에요. 이건 그냥 플라스틱 카드 37억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37억 명의 사람들과 전 세계 수천만 개의 상점을 잇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 즉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무서운 네트워크 효과죠.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받는 가게도 많아지고, 그럼 또 쓰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이렇게 가치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구조. 이 강력한 네트워크야말로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마스터카드만의 성, 즉 경제적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익숙한 브랜드 로고 뒤에 있는 마스터카드라는 회사, 과연 투자하기에도 그렇게 좋을까요? 최근 실적만 보면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것 같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기술이나 정부 규제가 이 거대한 제국을 흔들고 있다는 목소리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주가는 합당한 걸까요? 아니면 거품일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의 진짜 가치를 알려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부터 하나 풀어야 합니다. 바로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는 점이죠. 이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게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마스터카드의 수익 구조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스터카드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전 세계를 잇는 돈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마스터카드는 우리한테 직접 돈을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피털원이나 체이스 같은 은행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만약 카드값을 못 내도 마스터카드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 위험은 카드를 발급해준 은행이 다 떠안는 거죠. 마스터카드는 뭘 하냐고요? 그냥 이 거대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결제라는 차가 지나갈 때마다 아주 작은 통행료, 즉 수수료만 받습니다. 신용 리스크는 하나도 지지 않으면서 전세례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에서 조금씩, 하지만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거죠. 정말 영리하고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맞죠? 이 고속도로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사자간 결제망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카드를 삑 하고 긁는 그 짧은 순간에 사실은 4명의 주인공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카드 사용자인 소비자, 물건을 파는 가게, 우리에게 카드를 준 우리 은행, 그리고 가게의 거래은행인 매입사입니다. 마스터카드는 이 넷 사이에서 마치 교통경찰처럼 이 거래 괜찮아 하고 승인해주고 돈의 흐름을 착착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정산까지 해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단 1, 2초 만에 일어난다니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마스터카드의 미래를 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터카드는 그냥 결제 수수료로 먹고 사는 회사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수익 구조를 자세히 뜯어보면 결제망 수수료가 절반 조금 넘는 약 56%고요. 나머지 무려 44%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마스터카드에 숨겨진 진짜 성장 동력, 부가 서비스입니다. 이 부가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그 돈의 고속도로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마스터카드는 이제 단순히 통행료만 받지 않아요.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은행이나 가게들한테 고속도로 순찰대 같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나 실시간 교통정보 같은 데이터 분석 자료, 그리고 도로관리 노하우 같은 컨설팅까지 함께 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드 사기를 막아주는 솔루션, 특정 동네 상권 분석 리포트, 단골 고객을 만드는 로열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서비스들은 마진도 엄청 높은데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걸로 바꾸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이른바 락인 효과죠. 이게 바로 마스터카드의 수익성을 쭉쭉 끌어올리는 비밀병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성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월가에서 마스터카드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요. 이건 성장의 엔진이 모든 면에서 정말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실적은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시장 예상을 가뿐히 뛰어넘었죠. 순 매출이 15%나 늘었는데 전 세계 경제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정말 대단한 성장세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건 바로 해외 결제, 즉 국가 간 거래량이에요. 무려 14%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팬데믹 이후에 이제 해외여행이나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완전히 되살아났다는 명확한 신호죠. 이 해외 결제는 국내 결제보다 수수료가 훨씬 높아서 회사 수익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캐피털원이나 애플카드 같은 핵심 파트너들과의 계약도 성공적으로 연장하면서 우리 네트워크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걸 시장에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 이게 바로 마스터카드를 좋게 보는 이유의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밀 병기, 부가 서비스 부문 매출이 무려 22%나 성장했어요. 핵심 사업인 결제 부문 성장률 15%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속도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마스터카드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결제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훨씬 더 비싸고 이익이 많이 남는 첨단 서비스를 파는 회사로 완벽하게 변신하고 있다는 뜻이죠. 마스터카드가 단순 결제 기업을 넘어 데이터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다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다는 건 사실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한 애널리스트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펀더멘털은 강력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투자자들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회사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이 가격에 사는 건 좀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마스터카드의 리스크, 즉 안 좋게 보는 이유들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실적 뒤편에는 마스터카드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는 먹구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핵심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크게 규제와 기술,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규제 리스크. 지금 미국 의회에서 신용카드 경쟁법이라는 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마스터카드와 비자가 독점해온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뭐냐면요. 은행들이 카드를 만들 때 마스터카드나 비자 말고 다른 결제망도 최소 하나 이상 의무적으로 넣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들은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가 가장 싼 결제망을 골라서 쓸 수 있게 되겠죠. 결국엔 수수료 깎기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마스터카드 수익에는 당연히 타격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기술의 위협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은행 간 실시간 계좌 이체 같은 새로운 기술들은 어쩌면 마스터카드라는 중간 단계를 아예 건너뛰는 새로운 돈의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카드 중심의 결제 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무서운 경쟁자들입니다. 마스터카드를 조심스럽게 보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부담스러운 가격표, 즉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미래 예상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PE 비율을 보면 마스터카드는 27.2배입니다. 라이벌인 비자보다도 높고 산업평균보다는 훨씬 높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마스터카드의 미래 성장성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만큼 주가에 프리미엄을 많이 붙여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치가 높은 주식은 만약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안 좋은 소식이 터지면 다른 주식보다 훨씬 더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스터카드는 이런 위협들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코끼리가 어떻게 변화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지,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는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미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가의 동침입니다. 아까 스테이블 코인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마스터카드는 그걸 막는 대신 아예 자기네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여 버리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블록체인 회사랑 손잡고 마스터카드 망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걸 테스트하고 있어요.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아예 우리 고속도로랑 연결해버리겠다는 아주 영리한 생각이죠. 둘째, AI 시대의 결제를 선점하는 겁니다. 에이전트 페이라는 기술을 내놨는데 이건 앞으로 AI 비서가 우리 대신 비행기 표를 사고 물건을 주문하는 시대가 왔을 때 그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 표준을 미리 만들어두려는 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잘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바로 보안과 데이터죠. 아까 강조했던 그 부가 서비스를 AI 기술과 합쳐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를 미리 막는 솔루션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파모은 성벽을 더 높고 단단하게 쌓는 가장 확실한 방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스터카드는 지난 50년간 전 세계 돈이 흐르는 길, 즉 결제 표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제국은 규제와 기술이라는 거센 파도를 넘어서 앞으로의 50년 그 새로운 돈의 길까지 지배할 수 있을까요? 강력한 네트워크와 수익성 높은 부가 서비스라는 방패, 그리고 규제와 기술 혁신이라는 창의 대결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을 원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